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내부자들에 대한 내용과 뭐 캐릭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편집본과 편집본의 차이. 그걸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예, 일단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1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리뷰를 할 때 끝까지 가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예. 일단 한 줄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치깡패 안상구와 족보 없는 연례검사 우장훈, 그리고 조국신문의 논설주간 이강희 논설위원이 3명이 물고 물리는 드라마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정치깡패 안상구는 더 끝쿰을 위해서 비리 같은 걸 캐치를 해내죠. 그것 때문에 이강희한테 뒤통수를 맞게 되고, 연례검사 우장훈은 이 사건을 쫓아가고 있었다가 백도 없는 마당에 승진까지 동기한테 물려주는 판국에 뭔가를 하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그러다가 안상구와 도모를 해가지고 자신이 맡은 큰 사건 하나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게 되고, 미래자동차 회장인 오 회장이라든가 이강희, 그리고 대선 유력 후보인 장필우라는 인물 3명한테서 계속 휘둘리게 되다가 나중에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함정들을 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판국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장르는 범죄 드라마고요. 무삭제로 나왔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3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나중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각자 개인적인 단상을 좀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약점은 저널리즘적이란 거지. 아까 윤태호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저널리즘을 얘기했는데 이런 시사고발적이고 사회 풍자적인 작품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가 지나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야. 사회엔 다 썩은 놈밖에 없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이 사회의 갑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이런 식으로 서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문제의식이 되게 얄팍해져. 사실 윗사람들 다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초딩도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 난 초딩 때 맨날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 욕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 근데 그 수준에서 별로 발전이 없는 거지. 물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얄팍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잖아. 전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이란 게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란 거 없는 거잖아. 하다못해 군대를 가든 어디 기업체에 취직을 하든 평범한 소시민들은 전체적인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나도 때를 묻힐 수밖에 없고 편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사실 내가 욕하는 국회의원이나 기업가들보다 별로 나은 인간이 아니거든. 그런 복합적이고 소수의 악이 아니라 전체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악 자체를 다루는 게 좀 중요한데, 그게 그렇지 못하고 몇몇 윗사람들만 공격을 하다 보면은 아니, 너는 뭔데? 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맞아. 안상구나 우장훈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할 여지가 있잖아. 그치. 안상구는 사실 완전 쓰레기지. 그리고 우장훈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정의 바보로만 그려졌지만 훨씬 흥미롭게 그릴 수가 있거든. 실제로 얘는 권력욕이 어느 정도 있는 애고. 맞아. 나도 그게 얘가 무슨 동기로 이렇게까지 쫓나가 제일 궁금했어, 사실. 그 동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얘가 뭐 옛날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악을 자기가 스스로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놈이고, 명예욕도 있고 승진욕도 있다, 이거를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그냥 제시만 될 뿐이고 구체화가 안 된단 말이야. 사실 좀 더 흥미롭게 그려지려면은 그런 마음 한편에 있는 자기의 허영심과 욕망과 권력욕,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묘사되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을 보여줘야 재밌는 거잖아. 그냥 그런 것들은 장식으로만 등장하고 깊이가 없지. 정의 바보가 되는 이런 식은 사실 재미가 없지. 그 점에서 약점이 있다고 보고, 그게 맞아. 결국은 저널리즘적인 약점인 거지. 마치 PD수첩이나 아니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이 사건을 취재하고 해결하는 기자가 되는 거지, 주인공들이. 근데 그마저도 기자가 되면은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뭔가 다른 양상이 또 생겨갖고 사실 얘네가 이래서 이런 범죄가 있었구나, 그치. 이런 거라도 들어가는데 여긴 없지 사실. 그래도 그나마 충격적인 것은 폭탄주를 그렇게 만들 줄 몰랐어. 나 무슨 셋이서 대단한 짓 하면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뭐 그걸로 그렇게 만들 줄은 몰랐네. 그래. 그것도 약점이지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들이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럽고, 관객들도 그 영화 안으로 끌려가서 나도 저런 사람들로부터 저항할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무게감 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이 사회의 갑들은 그냥 유치하고 얄팍하고 여자나 다를 줄 알지 사실 우스운 존재로만 그려지잖아. 근데 그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스미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줄거리에 대한 기대감과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로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는 모두 버렸어. 모두 버리고 배우들의 연기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캐릭터에 힘을 준단 말이야, 이 영화가. 그치. 조폭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검사라는 캐릭터 이 둘을 두고서 뭔 짓을 하냐. 브로맨스를 그린단 말이야. 아니, 나는 삼겹살 먹으면서. 그래서 이 영화가 편집이 덜 됐다고 생각해. 야, 무슨 대한민국 검사가 조폭한테 꼼짝 못 해가지고 야 제발 불어줘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삼겹살 먹이고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 이 깡패 새끼가 이러면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어 무슨. 그런 거는 다 사실 편집을 해버리고 스피디한 전개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악정고투를 하나 이걸 그려야지. 브로맨스 그린 거는 딱 여성 관객들 들어오라고 이거란 말이야. 딱 이 시점에서 이제 편집본과 무편집본의 차이를 좀 알려주시지요. 지금 스토리도 약점이 많고 브로맨스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소점이 좀 있단 말이야.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거북해했었대. 보면서 그 브로맨스를? 아니 브로맨스 브로맨스 말고 폭탄주 맞추는 폭탄주를 만드는 그 이제 장면이 있었잖아. 근데 이거 사실 영화에서만 연출이 된 게 아니라 웹툰에도 있는 장면이죠. 웹툰에도 있는 장면인데 이게 좀 더 길었어요. 사실은. 그래? 다른 놀이라든가 다른 게 몇 가지 무슨 있었는데 놀이? 궁금하다. 좀 5개월 전이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남성의 주요 부위가 농담 따먹기 같은 식으로 하잖아. 그거를 좀 더 그런 씬이 좀 더 길었었고 그리고 경호실장이랑 검사 수장 있잖아. 얘기하면서 계단 내려가다가 문 열면서 얘기하는 그런 씬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좀 더 뭔가 이야기들이 더 오고 갔었거든. 그러니까 미래자동차 회장이라든가 장피루라든가 아니면은 논설위원 이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나는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잘랐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조금 더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걸로 갖다가 나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 잘랐다는 그 얘기가 지금 그 술자리에서 농담 따먹기 했던 거에 좀 더 있었고 좀 더 있었고 맨 처음에 조금 더 있었어. 그거가 조금 더 있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안상구가 탈출하는 장면이 있어요. 안상구가 감옥에 갇혔다가 호송될 때 호송될 때 두 번째인데 그쵸. 직접적으로 나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다시 가잖아. 배신한 박종판 회장은 이제 때리려고 가잖아. 그 상황에서 추격신이 조금 더 있었는데 그거를 좀 줄여버린 것 같고 후반에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것 같고 좋아하던 여자 있잖아. 내가 알기로는 한 장면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서 얘기하던 거랑 여관에서 USB로 그걸 보잖아. 그 사이에 내가 한 장면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장면이 어떤 건지는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나. 그 장면이 하나 빠진 것 같았고 그리고 마지막 최고 중요했었던 거는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봤어? 마지막 결론? 배경이 어디였지? 그때 여의도 의사당 볼 수 있는 그 뭐 한강 근처에 그 그렇지 변호사 빌딩이었지. 그게 중간 장면에 원래 나왔어야 돼. 그게 원래 중간 장면이고 맨 마지막 장면은 교도소 씬이었어. 교도소 씬이라고? 둘 다 잘못을 했잖아. 일단은 안상구가 먼저 나가. 그 다음에 검사도 어차피 내부자가 된 거잖아. 그 사람은 나중에 나오거든. 그래서 안상구가 먼저 나와 있는 상태고 우장훈 검사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거든. 근데 브로맨스를 생각을 못했는데 브로맨스가 나는 거기에서 좀 더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모히또로 가서 몰디브나 먹을까 뭐 그런 거였잖아. 근데 그런 대사가 나온 게 아니라 둘이서 막 알콩달콩 얘기하는 장면이었거든. 그게.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맨 마지막에 정치 깡패 안상구가 폭로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복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과거 행적이 위조가 돼서 그것 때문에 검사인 우장훈이 내부자가 직접 되어서 고발을 하는 영화였잖아.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게 고발이 된 다음에 검사를 포기하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교도소에서 안상구가 나와갖고 그냥 둘이 그냥 훈훈한 결말 뭐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안상구가 먼저 이제 나간 상태고 우장훈 검사가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가 출소를 하거든. 그래서 그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어. 맨 마지막이. 근데 나는 왜 그 결론 장면을 왜 빌딩으로 마무리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뭐 결말이 달라진 건 아니구나. 결말이 달라진 건 아니야.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만 달라졌는데 근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면은 빌딩에서 끝내는 게 나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둘이 잘못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서 결론을 짓는 게 나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무삭제판에서 지금 편집본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마지막에 얘기를 했을 때 있잖아. 그 대사 치는 게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다니까. 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막 영화 전체를 뒤흔들 만한 뒤흔들 만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양념 정도였다. 양념. 삭제된 게. 그러니까 이거는 더 편집해야 되는 거다니까. 너무 편집해서 작품의 맛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덜 편집된 거야. 브로맨스 이런 거 다 빼야 돼. 왜 넣었어? 더 편집됐어야 된다. 더 깔끔하게 치고 나갔어야 된다. 탁탁. 영화의 템포도 존나 느려진단 말이야, 이게. 2시간 10분짜리야, 무려. 그리고 작품의 흐름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야. 중간에 그렇게 드라마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느린 톤으로 진행돼. 물론 그러면서 장점도 있어. 쌈마이라든가 양아치스럽게 잠깐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경박하게 진행되지 않고, 나름 무게감을 가지면서 진중하게 흘러가긴 해. 그러면서 이병헌이나 조승우 같은 캐릭터도 살아나고. 최동원 영화의 캐릭터들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되지, 그 점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쌈마이스러운 대사 치고 농담 따먹게 하고서 넘어갔으면 이병헌이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을 거야. 조승우도 그렇고. 근데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이 둘이 살아나긴 했어. 근데 어쨌든 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편집할 건 편집하고 핵심만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무슨 이병헌 로맨틱 여자하고 썸씩 이런 거 그리고 있고 브로맨스 그리고 로맨틱 그리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편집할 걸 제대로 편집 안 하니까 이상하게 흘러간단 말이야. 나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왜 이게 중간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더 들어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단 검사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단 한 가지를 위해서 검사를 투입한 거야. 그게 뭐냐? 깡패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검사의 말은 들어주겠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치. 검사를 넣은 거거든. 그리고 검사라는 캐릭터는 조승우가 딱이야. 조승우 정도면 검사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나? 연기도 꽤 잘하고 되게 선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이게 약점이 뭐냐면 캐릭터가 입체감이 너무 없어. 캐릭터들마다. 얘기하는 것도 안상구가 이강희를 도와줬다고 했잖아. 자식들 유학 보내주고 땅 뭐 주고 돈 대주고 뭐 이것도 얘기로만 들어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 근데 이건 이해를 해. 왜냐면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캐릭터의 입체적인 측면이 너무 모자란 그치. 거야. 그 입체적인 측면이 모자란 거는 배우의 연기에 전적으로 맡긴 거지.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검사라고 하는 역할을 기존의 웹툰에 없던 역할을 투입해버리니까 이게 감독의 역량이 못 받쳐주는 거야. 그렇지.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를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적이라고 봐야겠지. 그렇게 검사랑 깡패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집에 아빠 사는 그 집에 데려와서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감독의 역량이라고 보여져. 그래서 특히 이 영화를 보면은 내가 지금 영화를 하나를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장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 특히 초반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씬이 이병헌이 자신의 잘린 팔을 보여주면서 그 기자회견 하는 거야. 기자회견을 하잖아. 이게 너무 생뚱맞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도 잘 안 들리고 사실.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인가 해서 딱 진행을 하는데 내가 웹툰을 안 보고 영화를 봤거든 일부러. 여기서부터 이빨에 치실하고 얘기하고 그런 장면 있잖아. 셋이 모여가지고 그 장면은 이건 아무리 봐도 좀 더 짜임새가 있어 보이고 뭔가 깊어 보여. 그리고 이병헌이 노래 부르면서 못이 튀어났다고 그러면서 망치질하고 비작은 파일 그거 줄 때도 보면은 이게 나름 짜임새가 있어. 그리고 뭔가 뒷배경이 있어 보여. 그런 거 봤을 때 아 이거 웹툰 내용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확하게 벗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화장실에서 일할 때. 이게 너무 영화 같은 거야. 이 장면이 설마 웹툰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웹툰을 보니까 그 장면은 없더라고. 골프장에서 일하는 장면이죠 오히려. 그리고 나서 이병헌과 조승우가 조우한 다음에 여관씬부터 해서 액션씬 그리고 삼겹살 먹는 장면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아 이거는 영화다. 이거 웹툰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웹툰에 없었던 장면이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건 절대적으로 감독이 만들어낸 얘기다 라고 들었던 장면이 반전 장면인데 탈옥 장면. 탈옥 장면부터는 완전 영화로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같은 영화를 보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는 그냥 웹툰에 있는 소스고 하나는 감독이 억지로 만들어낸 소스로밖에 안 보여져. 그러다 보니까 영화적인 흐름이 너무 들쭉날쭉해. 그래서
이게 분명히 미완결로 지은 이유가 있고 감독이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다고 하면은 더 재밌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확실히 들더라고. 아니야, 나는 그 생각에 좀 반문을 할게. 그래. 그러니까 일부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잖아. 오락적인 요소를 갖다가 더 가미를 했다고, 내용보다는. 근데 감독이 자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해야 돼. 원작이 있어도 자기 생각을 갖다가 좀 표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 그랬지. 영화 안에다가. 근데 그게 이제 좀 어설프다고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어설프다는 얘기보다는 위화감이 든다는 거. 위화감이 드는 거. 위화감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섞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윤태호 작가의 웹툰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그게 섞여서 그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런데 되게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안상호가 컨테이너를 들어가는 장면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어두운 배경이야. 그러고서는 상무라는 사람 갖다 겁을 주잖아, 망치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장면 있지. 그때는 박종팔이라는 배신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어두웠다가 두 번째는 좀 밝은 조명으로 갖다가 안상구를 많이 비춰줘.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감추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안상구를 배신한 박종팔 회장을 때릴 때 빛이 완전 전면적으로 다 비춰줘.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러고서는 그 캐릭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거든. 그 부분은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 부분이라든가 액션 장면은 물론 딱 한 번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번에 다뤘던 뭐 베테랑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리얼리티적으로 살리려고 흙을 뿌린다거나 막 칼이 딱 꽂혔는데 알고 보니까 의수에 꽂히고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나는 노력한 흔적이 되게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 난 그 장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탈옥하는 장면부터는 너무 위화감이 들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어차피 좀 자극적인 소스 MSG라든가 그런 거를 쳐주기 위해서는 나는 불가피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만 했어야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단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마지막 결말 장면도 이해가 안 됐었다는 게 교도소 앞에서 내가 끝냈으면 했다라는 생각이 자신들이 잘못했었던 거랑 잘한 거에 대한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듯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거든. 그런 걸로 내가 기억을 했었는데 빌딩에서 한 거는 조금 나도 생뚱맞았어. 마지막에 보면서. 그것도 조금 너무 분위기가 다르잖아.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네. 아니 마지막에 그 빌딩 장면을 빼고 만약에 교도소 장면을 집어넣었으면 난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브로맨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브로맨스보다도 그냥 협력이었다 단지? 협력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예전서부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이기주의적인 게 많아요. 조승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승진을 위해서 계속 뛰는 사람이고 안상구는 계속 복수를 위해서 뛰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조금 어설퍼 보일 수는 있으나 캐릭터들의 분명한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나는 확연히 드러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캐릭터 목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웹툰 원래 분위기랑 감독이 연출한 분위기가 너무 한 영화인데 그게 너무 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섞이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좀 어설프게 보이긴 해서 구성적인 거라든가 그런 건 치밀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인터뷰라든가 외적인 부분에서 내가 듣고 본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은 들었어. 그러니까 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다고 봐. 아예 원작의 내부자들을 그냥 내풍으로 아예 끌고 와서 영화 대사부터 나왔던 클리셰들 있잖아. 특히 치실로 하는 장면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폭탄주 만드는 것도 아예 웹툰에 있었던 소재잖아. 대사 몇 개들은 웹툰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자기식으로 바꾸시던지 감독이 아니면은 웹툰의 느낌을 그대로 따라가시던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그 위화감도 들고 이지감이 든다는 느낌이 그게 조금 아쉬웠어. 근데 되게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배우들이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렇지. 특히 조승우 역할 경우에는 원래는 사진 촬영하는 기자였잖아. 그 웹툰에서는. 근데 그 역할을 아예 검사 역할로 바꾸었고 그 검사인 이유가 안상구가 하는 얘기는 언론에서 안 믿어줄 거기 때문에 검사의 말을 믿을 거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데려온 거였는데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얘가 무슨 동기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 정의라고 하는 게 사실 얘기하기 좀 뭐한 거잖아요. 지금 와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리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검사지만 내가 판몸이 박살나도 난 정의를 쫓겠어. 히어로 같은 느낌이잖아. 소년만하지, 소년만하. 근데 그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미묘하잖아. 난 출세하고 싶은데 연하고 끈이 없어서 정의라고 하는 걸 수단으로 삼아서 출세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보였었고, 그리고 그게 영화적으로 감독이 전혀 연출을 안 한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안상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 시골집 아버지가 사시는. 근데 그 장면 좀 멋있긴 하더라고. 책장이 완전 쫙 깔려있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이거 그냥 이거 장면 하나로 대충 때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대충 때워지더라고 나는. 이 새끼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나름 얻은 진리가 이거구나. 그리고 앞에 써있잖아.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있었잖아. 그거 보고 안상구가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인 건데 나는 용인이 되더라고. 왜냐면은 애초에 가볍게 볼 영화였기 때문에 막 진지하게 막 정의는 무엇인가 막 이렇게 보려고 했던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인해줄 수 있었고, 조승우의 연기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뒷배경이 어떻길래 지금 이 사람이 무모하게 그 정의를 쫓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놔줄 수 있게 되더라고. 정석적인 스토리로 흘러갔다면 대충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 하나는 그냥 정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이익과 욕망을 위해 움직이는 남자들의 그 경합. 이런 식으로 나가서 사족이 되는 장면들 다 빼고 그냥 지략 싸움으로만 넘어가는. 범죄의 재구성도 그런 거고 아니면은 외국 영화로 치면 스네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느와르적으로 가는 거지. 이 안상구는 그냥 개새끼로 나오면서 그냥 복수만을 위해 움직이는 이런 놈으로 그냥 묘사됐어야 되고, 우장우는 두 가지 정도 선택의 길이 있지. 하나는 그치. 악의 세력들을 자기가 파괴해 나가다가 자기도 역시 타락하면서 또 하나의 악이 되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이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치. 탈옥하기 직전을 상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상황을 타개하려고 해도 무력한 소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이루고 있는 악은 누구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이게 세 번째 정도가 될 텐데, 이런 식의 정석적인 스토리 라인들이 사실 다 있단 말이야. 물론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의 변칙을 꾀할 수는 있겠지. 근데 기본은 이런 골조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야.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 이런 걸 다 집어치우고 신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게감 있는 것도 아니야. 무게감 있게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의 악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캐릭터들의 드라마와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떨어질 수 있는 텐션은 좀 자극적인 장면들로 메우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그렇게 몰입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냥 완전히 픽션이구나, 스크린에 펼쳐져 있을 뿐이구나,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판타지가 현실에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거의 없잖아. 남자 서사잖아. 그치, 거의 여자들은 노리개 수준이지. 뭐 나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남자들의 이야기를 할 거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갱스터적인 지략 대결, 그리고 남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게임에 미친 남자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은 형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허덕이는 듯 하지만 욕망밖에 없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상황을 통제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워 나가면서 자중진환을 일으키는 윤태호의 파인 같은 게 딱 그런 거잖아. 맞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든지, 이렇게 남자들의 수컷들의 깨져나가는 모습 혹은 열정적인 모습, 정념의 어린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정말 잘 된 작품이 만화로 치면은 도박목시도 카이지가 있겠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브로맨스잖아. 그냥 조승우와 이병헌의 양극단의 완전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남자들의 의기투합? 이런 느낌이라. 나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세 명 있잖아. 언론, 그리고 기업, 정치, 이 세 명은 어마어마한 거물이란 말이야. 근데 겨우 고작해야 깡패가 만들어낸 그 책략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당했어. 백윤식 완전 허당이야. 이 부분은 너무나도 보면서 실망스럽긴 했어. 막 탈옥하는 것도 사실 대한민국 경찰, 검찰 완전 호구지. 아니 탈옥하는 것 과정도 좀 저렇게 탈옥을 쉽게 해?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면도칼 혓바닥에 숨겨가지고 복사하러 왔잖아. 복사하러 왔는데 그렇게 해서 죽이면 복수되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복수는 또 팔만 자르네? 그리고 또 자수하러 들어가. 근데 내부자가 직접 돼가지고 얘네들의 그거를 파헤친다. 근데 이 구조는
너무 허술한 거야. 아니 의심 한 번 안 하나? 그러니까. 술병 들고 왔는데 왜 그거 하나 의심 안 하나? 이게 또 좀 웃긴 게 진행이 됐을 때 조승우의 표정이 동영상 퍼졌을 때 아니 막 좆됐다 막 이런 표정을 지어주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책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되잖아. 관객 놀래키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게 진짜 말 그대로 영화를 영화로서만 다져놓은 거니까 아니 초반에 그렇게 진지한 얘기하고 막 사연 얘기했다가 이렇게 쉽게 풀어버리고 아 뭐야 요렇게 하면은 쟤네들 그냥 좆되는 거네.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검사 몇 명이 나서갖고 저 미친 척 하면은 다 악은 다 뿌리 뽑히겠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혼란스러운 거지. 거기다 결말도 차근차근 진행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거리를 몰아놨다가 이병헌의 책략으로 한꺼번에 풀리는 그냥 숙제 밀어놨다가 한 번에 해결해버리는 이게 너무 이게 전지전능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일 안 좋게 생각했던 대사가 뭐냐면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하는 말은 증언이 안 된다 뭐 이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를 이병헌이 얘기를 해. 책략을 얘기하면서 나 이걸 내가 모를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아니 무슨 깡패라면서 이것까지 알아 이러다 보니까 감독이 너무 이야기를 억지로 끌고 나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마지막에 맥이 너무 빠지긴 하더라고. 안상구가 하드캐리하고 조승우는 그냥 얼굴마담 아니야. 뭐야 이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 악당들은 시스템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의 힘으로 깨는 거 아니야. 아이언맨도 이걸 못한다. 이런 일관들이 나올 줄은 알았어요. 일단은 그래 안상구부터 들어가 봅시다. 안상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맞아. 얘가 하드캐리하고 그런 그치, 거는 후반에 맞기는 너무 맞지. 하드캐리하지. 근데 안상구라는 캐릭터가 물론 다 나오진 않았어. 예전서부터 무슨 일을 해왔으면 그거는 처음에 장면에 여자들 끌고 가서 뭐 그런 것만 보여주잖아. 근데 조상무한테 우산 쓰면서 대답을 하잖아. 아 나도 이 일 오래됐고 조금 야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 그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정치 깡패였었기 때문에 난 봐온 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강인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자기는 이강이랑 의형제를 맺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런 거 보면은 이강희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맞는 말 같아. 이런 여우 같은 곰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아 물론 그 한마디로 갖다 다 설명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는 다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안상구라는 캐릭터가 무진장 똑똑한 캐릭터긴 한데 얘는 모르겠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똑똑한데 멍청한 척을 하고 있는 건지 멍청한데 똑똑한 척을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정말 개성이 있는 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범죄 스릴러였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캐릭터가. 근데 그냥 범죄 드라마로 나는 명명을 짓는 게 맞는 말 같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안상구라는 캐릭터가 하드캐리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영화들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캐릭터가 좀 이해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스토리나 이야기 전개를 하는 게 대단한 게 없고 뭐 이렇게 새로울 것도 없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명준은 재밌게 봤잖아. 나도 재밌게 봤잖아. 그러면은 스토리에 대해서는 별로라는 거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이 재밌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캐릭터를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상구는 근데 잠깐만. 여우 같은 곰은 이강희가 그냥 안상구 디스하려고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안상구가 잔머리 나름 써가지고 웹툰에 나와. 나와. 보험으로 만들려고 한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강희가 주도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새끼 잔머리 쓰려고 하는데 하필 나한테 와가지고 정신되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아니 자기는 여운 줄 알지만 사실은 미련 곰탱이 이 얘기잖아. 그게 뭐지 웹툰 보면은 안상구라는 캐릭터가 되게 뚱뚱하고 곰처럼 나와. 그래서 여우 같은 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웹툰 볼 땐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볼 때는 사실 이병헌이 굉장히 날씬하고 날렵하게 생겼잖아. 날렵해서. 곰 같진 않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약간 영화에선 곰 같은 여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우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곰처럼 당하잖아 계속. 영화 끝날 때까지도 조승우가 얘기해줘서 그제서야 깨닫잖아. 그거를 조금 감독이 좀 바꿨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나는. 그리고 두 번째 우장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연기하면서 니네들이 저번에 큐레이터님 나와가지고 억양 같은 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조승호 같은 경우에도 난 그거 연구한 거는 보이더라. 딴 사람들도 몇 마디의 한 거를 내가 리뷰해서 보기는 했는데 경상도 사람인데 또 서울말도 해야 되고 그게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하려는 그런 말투라든가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는 거야. 많이 쓰는 사람들 입에서는 오르내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처음에 볼 때는 잘 몰랐었는데 두 번째 듣고서는 한번 보니까 대사 치는 거라든가 그런 거 볼 때 물론 웹툰상에서는
어투라든가 그런 게 잘 나오지를 않잖아. 근데 자신이 어떻게 이 우장검사를 연기를 하면은 좋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타낸 거 보면은 우장훈 검사의 그런 캐릭터라든가 그런 거를 좀 부각을 시켜준 것 같아, 조승우가. 뭐 아까 전에 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얘기를 했지만 정의라든가? 나도 정의란 무엇인가 있잖아. 그거를 잠깐 생각하기는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보다도 그냥 삼겹살 먹으면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난 그 말이 제일 가슴 와닿는 게 정말 대한민국은 아주 좋은 나라라고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잖아. 반어법으로 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감이 가더라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명대사 뽑아주세요. 그래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게 평상시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들한테 그게 다 부각이 되고 공감이 돼. 그러면서 나는 영화를 봤었던 것 같고 그 캐릭터가 잘 뽑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 그리고 사람들도 욕하면서 보기는 했지만 우상훈 검사가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 사실은. 얼굴 마담이라고 했는데 나도 얼굴 마담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잠깐은 있었긴 했는데 근데 나는 얼굴 마담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강희 같은 경우에는 논설위원으로 장면에 그런 것도 나오잖아. 신문을 봤던 사람이 자살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 펜대라든가 그런 걸로 갖다 옛날에 우리가 썼던 그 원고지 용지에다가 필체로 적잖아. 그 필체 하나하나도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필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대충대충 써도 어차피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날려 쓴 건데도 영향력이 있었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좀 보여줬었던 것 같고. 이강희가 욕심을 많이 내잖아. 나중에는 장필우에 대해서도 자기가 얘는 좀 안 될 것 같다.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또 회장은 투자한 게 있으니까 얘를 뽑아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장면도 좀 나오고 그래서 뭔가 권력은 많이 취하고 싶은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았어.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사람을 중점적으로 봤거든. 이야기가 좀 어설플 수는 있어도 세 명이 나는 이끄는 힘이 더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봤었던 것 같고 니네들이 한 번은 다 이해가 가.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고민이 좀 돼요. 나도 리뷰를 많이 봐서 얘랑 나랑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동진도 대차게 깠어. 별점 2개 반이 가지고 이거 스토리에 관해서는 기존의 평론가들이 되게 많이 깠어. 그래서 막 우리 둘만 재미없게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어 사실. 난 이동진 평론부터 본다니까 맨 처음부터. 근데 이동진도 굉장히 뭐라고 대체 까더라고. 박형식은 뭐 대놓고 전형적인 클리셰 이러면서 5점 주더라. 전형적인 클리셰를 따라가지도 못했지. 아까 내가 말한 정석적인 스토리들이 클리셰인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게 먹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영화 스토리는 확실히 별론데 역시 배우 파워가 강하다. 그리고 이병헌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난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 이병헌이 되게 멋있는 수트 입고 이제 등장하잖아. 근데 난 거기서 너무 웃은 게 이 사람이 그 로맨틱 사건 때문에 법정 출두하는 모습이 뭔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혼자 엄청 낄낄거려서 일단 그 모습이 보였고 처음에 기자회견하는데 어설프게 당황하는 모습이 있어갖고 뭐지? 이번 영화 연기 못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 다른 것보다 일단 이번 영화에서는 머리 스타일이 여러 번 바뀌어. 맨 처음 완전 과거 시절에 깡패 시절의 머리, 그리고 그 다음에 볶음 머리, 그 다음에는 서류 줄 때 올백해서 멋있게 난 그 머리, 그리고 나서 완전 반병신이 돼갖고 곱슬곱슬한 머리까지. 근데 이 머리를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철저하게 망가진다고 그랬었어. 그때 상황에 어울리게 머리를 놨거든? 맞아. 근데 이게 난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건 인정해야 돼. 스토리나 캐릭터에 대한 입체적인 스토리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건 인정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가 혼자서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해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보여준다는 거지. 그리고 웹툰에서는 라면을 먹는 씬이 없어. 그 옥상에서. 근데 라면 먹는 씬 한 두세 번 나오잖아. 소주랑 같이. 이것도 그냥 캐릭터 살린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영화가 부족하니까 그냥 장면 자체로 보여주는 포스 있잖아. 이 새끼 망해갖고 이제 라면에 소주나 처먹고 있구나. 한숨 완전 병신 돼갖고 젓가락도 대충 해가지고 이 모습이 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 엄청난 뭐 파격적인 연출이다 뭐 이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 스토리의 빈약함을 캐릭터나 상황으로 보여줬다. 뭐 물론 감독이 생각했다고 하면은 좋긴 하지만 나 오히려 감독이 만약에 그것만 생각했다면 좀 아쉬운 점이고 이병헌이 주도적으로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면은 역시 괜히 배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개그 치는 장면이 재밌어. 액션씬 나온 다음에 여관에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화 흐름 깰 수도 있는 거거든? 화장실 가서 똥 누다가 소주 사달라 그러고 이거 영화 흐름 굉장히 깰 수 있는 거잖아. 진지한 영화에서. 프레시하게. 근데 둘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맛깔나게 잘 살렸다는 거. 이게 그 정도 수준의 영화니까 이 정도면은 당연한 개그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도 못 미칠 정도의 망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둘이 되게 잘 살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베테랑의 개그들과 비교하면 훨씬 낫지. 훨씬 질이 높지. 그리고 자연스럽지. 그 그치. 분위기에서 이런 농담 했는데 전혀 경박하지 않지, 그렇게. 캐릭터들을 오히려 잘 살려주는 개그라는 느낌이 드니까 재미있었고, 또 이병헌의 마지막에서 아쉬운 점은 이병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끝에는. 교도소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랑 탈옥하는 장면이랑 협박을 해서 팔을 자른 다음에 자수하는 장면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설명하는 장면까지 여기서 이병헌이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 팔다리 다 꽁꽁 묶어놓고 연기하라고 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아쉽다. 왜냐면 스토리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하라는 거야 이 상황에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나마도 마지막에 재밌었던 거는 몰디브 가서 그 모히또 한잔 하자. 거기가 최선이었겠지 배우로서는 그 틀 안에서 놀 수 있는 한계는. 근데 중간중간 나왔던 배우의 모습이라든지 그 설정이라든지 그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었던 연기는 되게 난 찬사를 보내고 싶고 아직도 멋있는 거는 예고편에 많이 나오는 그 영상 있잖아. 맨 처음 잡혔을 때 팔 잘릴 때 컨테이너에서 나온 장면. 그때 막 고통스러워하는 연기 이런 것들은 봤을 땐 배우는 배우구나. 그리고 조상무 무서워. 달콤한 인생 시절에 이미 그런 건 많이 보여줬었지. 토하는 연기. 그리고 조승우랑 맞닥뜨렸을 때의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캐릭터 간의 기싸움이겠지만 그 캐릭터도 결국 연기자들이 연기라는 거니까 그 두 배우 간의 기싸움에서 그냥 갖고 노는 수준의 느낌을 보여주니까 이병헌이 이거 배우는 배우구나. 난 되게 그래서 반갑고 재밌게 봤어. 이병헌의 연기 자체의 쾌감을 느끼면서 봤어. 그리고 조승우는 많이 얘기했고 백윤식 배우에 대해서 연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고수야. 통달했어. 내가 봤을 때. 연기에 비해서 역할이 너무 개판이지. 완전 개판이라고? 허당이잖아. 근데 정말 이 사람의 진가를 보여줬던 장면은 조승우랑 처음 맞닥뜨려서 대화했을 때. 조승우가 살살 놀리잖아. 너 지금까지 오는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뭐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백윤식이 발끈해갖고 얘기를 하지. 뭐 그러니까 조승우가 뭐 아니면 말고 충분하시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백윤식이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하지. 이거는 웹툰에도 있는 대사잖아. 비리가 있는 듯 보이지 않다. 청탁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다가 안상구 깡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쩔 때는 매우 그러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너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게 뭐 나랑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승우가 또 발끈하니까 뭐 아니면 말고 왜 이렇게 너 또 흥분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어설플 수 있는 연기라고 생각이 들거든. 대사 자체가 너무 만화에도 있는 내용이고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살 갖고 놀잖아 아예. 그거 보면서 이거는 진짜 초고수다. 그 순간 딱 들었고. 근데 백윤식 연기로도 사실 그 장면은 좀 커버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을 해. 워낙 장광설이었고 웹툰의 대사를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라. 근데 재밌게 했어. 되게 영화적으로 재밌게 해서 뭐 현실적으로 재밌게 했다라고 얘기는 뭐 하겠지만 영화적으로 재밌게 해서 둘의 합도 잘 맞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었고 딱 두 배우만 더 얘기할게. 장필우, 이경영 이분은 신기한 것 같아. 영화 나올 때마다 존재감도 존재감이거니와 질리지도 않아. 항상 나오는 역할이 비슷비슷한데. 똥 싼 거 다 네가 치고 괜찮아. 진지하고 이번에 노출 연기 때는 충격을 받긴 했는데 뭐 하여튼 그랬고 또 한 명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상무. 그 역할은 웹툰에 나왔던 역할을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웹툰을 봤는데 없더라고. 그 역할이 이렇게 비중 있는 역할도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와 이렇게 차가운 이과생 킬러 느낌? 공대생 킬러 느낌? 아무렇지도 않게 막 팔 자르고 막 여기 자르고 아킬레스 건 여기 자르면 뭐 나중에 회복되니까 더 위에 여기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잖아. 표정도 되게 사무적이잖아. 날카롭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에 영화들도 몇 번 나왔는데 흥행은 많이 못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의 좀 행보가 기대되는 배우.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캐릭터 평을 하자면 정말 팔다리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의 연기를 하라고 해도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들이 나오니까 아 영화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난 그거에 되게 쾌감을 느끼면서 봤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이 영화의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배우들 연기가 살아날 여지가 좀 있었지. 충분히 자기 연기를 보여줄 시간이 있었지. 좀 여유가 있고. 각자 명장면을 뽑은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명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영화는 생각보다 구도가 되게 멋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나와. 특히 이병헌이 팔 잘리기 직전에 컨테이너 박스에 갇히잖아? 그 예고편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얀 불빛 속에 이병헌이 얼굴이 탁 클로즈업 됐을 때는 오우씨 박찬욱 느낌 나는데?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더라고. 이병헌 얼굴도 멋있긴 하지만 상황 설정도 되게 재밌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갖고 처리하는 거잖아. 일처리.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병헌이 탈옥을 한 다음에 박종팔 잡을 때 모습 보면은 그게 좀 대비가 됐나? 막 때린 다음에 살려고 그랬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카메라를 높은 위치에서 그들 밑을 딱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앞뒤 다 제거하고 그 장면만으로 되게 멋있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괜찮았던 장면은 검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책이 진짜 쫙 깔려있잖아. 그 장면 좀 흥미롭더라고. 아무리 봐도 이 검사의 동기나 배경을 얘기해주기 어려울 것 같은 영화인데 이 장면으로 처리를 하는데 나한테 새로웠어. 책이라고 하면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 여기에 담겨있는 사연들도 있을 거고 나름 뭐 진리라고 하는 건 책에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수많은 책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새끼가 이거 다 보면서 공부했었던 사람이겠구나. 그럼 나름대로 내린 정의의 결론이 이거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이 세 장면이 나한테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장면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은 없다고 생각해. 촬영과 연출만 잘한다고 명장면이 아니고 이게 전체 영화적으로 그리고 서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나는 명장면이라고 보는데 예컨대 이강이 패거리들 룸에서 여자 끼고 노는 거 상당히 임팩트 주려고 공들인 장면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엄청 공들였는데 사실 영화적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장면인 거지. 오히려 편집하는 게 차라리 깔끔한 장면이고. 오히려 웹툰에서는 진짜 살짝 나오잖아. 그리고 이병헌이 로맨틱하이 모습 보이는 사귀던 여친하고 헤어지는 장면. 이거 굉장히 아름답게 그렸거든. 볼에 뽀뽀 받는 거? 근데 이거 영화적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장면이야. 편집해야 돼.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다 이렇게 편집해야 되는 장면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영화에 명장면이 없다고 생각해. 오케이. 나는 아무래도 딱 봤을 때 액션이었지. 이병헌이 펼친 액션. 그 초반에 핸드폰 울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재밌지. 조승우가 마지막에 후려치는 것까지 그걸 딱 보면서 실제적인 액션 같은 거를 좀 살리려고. 물론 그거는 의문이 들어. 안상구라는 인물이 건달인데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사람이면은 좀 힘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래자동차 사람들도 경호원이니까 또 일단은 마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팔이 없는 사람이잖아.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고 술 먹었어. 아니 의수인 사람도 그러니까 검사가 한 말도 이해가 돼. 야 너는 아무리 한 팔이 잘려도 그렇지 거기에서 너무 그렇게 헤매면 어떡하냐고 막. 아니 그 몇 대 몇인데. 표도리도 이기기 힘들걸? 오른팔 자르고. 오른팔 자르고 소주 좀 마시고. 그치. 그 상황에서 이기기 힘들지. 나 그 정도 싸우는 거 보고도 좀 놀랬어. 뭐 어쨌든 간에 좀 실제적인 그 액션에 대해서 살렸다는 데에서 난 좋았던 것 같고. 액션이 좀 리얼리티가 있어.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었던 조명에 대한 그런 거. 캐릭터를 비춰주고 감춰주는 구도라든가. 그런 게 나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왔고 영화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사 구조에서는 깔 수밖에 없지. 수컷 서사로서 남자들의 그 치열한 권력 다툼 그리고 타락해가는 주인공의 모습 이런 거를 그렸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부 고발자라는 거 자체도 되게 흥미로운 소재란 말이야. 그치. 한국은 내부 고발자가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이지. 그치. 배신자 취급당하고 얼마나 정의로운지 일단 뜯어보고 이 사람에게 뭔가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 그러면은 모든 발언이 묻히고 그런 점에서 신세계라는 작품이 조금 잘 풀어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자가 무시당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내부 고발자라는 이 소재를 다룰까가 흥미로운 소재인데 여기선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같이 술판 들어가지고 약점 캐내가지고 폭로하는 이 정도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지면은 그냥 왕따 당하는 일이거든. 그치. 그 점에서 얄팍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목을 내부자들로 하는 의미가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영화들과 대비를 해보게 되지. 이런 장르에 21세기에 나왔던 한국 영화들 있잖아.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추적자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무너져가는 인간의 심리라든가 내면이라든가 이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잘 보이잖아. 추적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주에 불과했던 김윤석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이입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런 거 잘 보여주고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다 같이 허세를 부리는 그리고 자지심을 부리는 수컷들이지만 결국은 다들 아무 쥐뿔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냥 탐욕만 있을 뿐이고 그러면서도 탐욕은 쟁취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잘 보여주는 영화들이 몇 개 있다고 보는데 이 영화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보고 다운 템포로 진행된 덕에 그나마 배우의 연기가 살아난 점 그 정도 외에는 별로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별점은 2개. 아 예상했던 평점이었어. 제 정도. 나는 웹툰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한 번 더 받았고 만약 건들 거라면 아예 이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웹툰을 따라가던지 그리고 살짝 마지막에 반전만 주던지 아예 영화 흐름 자체를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가는 거는 정말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우리나라 남자 배우 풀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어요. 영화에서 팔다리 다 묶어놓고도 이 정도로 연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이병헌은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좀 더 찍어줬으면 좋겠어. 난 조승우도 좋은 작품 나올 만한 게 없구나. 조승우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한국 뮤지컬을 잘 안 찍는 이유가 찍을 만한 내가 공감 없어서. 가는 작품이 없어서 안 찍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부자들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영화는 확실하게 스토리는 빈약하지만 몇몇 배우들의 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그냥 즐기려고만 보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태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거는 큰 오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5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평을 하나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리를 일으킨 배우들은 더 좋은 연기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항상 변명을 하는데 이병헌은 그걸 정확히 해냈다. 그 말 있던데 사람은 미워하되 연기는 미워하지 말자. 뭐 그런 사람도 좀 있지. 좀 연기는 잘했다는 거니까 누가 봐도 지금. 그러니까 5개월 전에 봤던 때 이 충격적인 작품이 사전 정보 하나도 없이 보는 거기 때문에 블라인드라는 자체가 근데 내가 2시간 45분 동안 무삭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뭔가 하나 나온 듯한 그런 기분이 확 들었거든. 맞아. 그때 당시 영화가 없었거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세가 좀 판치던 때였는데 그때 그랬지. 위플래시, 버드맨 네. 뭐 그런 것 나오다가 하도 다른 것들도 다 범죄로 그렇게 많이 나오다가 이게 하나 나온 거였는데 이게 하반기에 히트 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좀 히트 치고 있지 않나요? 일단은 3일 만에 100만 돌파했고요. 쭉쭉 가고 있어요. 우리들과의 생각과는 관객 수는 정말 별개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난 재밌게 생각하는데? 나 이 정도면 한국 영화에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2시간 넘는 작품 집중을 하면서 볼 수 있게끔 해준 것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비난을 하든 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난 스미스가 설문지를 적었으면 어떻게 적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거 해줘. 1점서부터 5점까지 매기는 게 있거든. 설문지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제일 좋았다. 이 장면이 제일 좋았다. 이 장면은 제일 안 좋았다. 씬이 하나씩 다 있어. 그게 한 150씬 정도 돼.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웬만하면은 거의 3, 4, 5쪽을 찍다가 간혹 따다가 1, 2점을 찍기도 하거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난 이 작품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족이 없었어. 사실은 딱 보면서도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캐릭터들이 나는 좋아서 그냥 그렇게 간 것도 좀 있었고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현실 사회보다는 판타지적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히어로적인 인물이 나와가지고 좀 뭔가 통쾌한 한 방을 날려줬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통쾌한 한 방도 아니야. 하지만 사회는 이렇다라는 거를 갖다가 좀 간접적인 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검사가 그렇게 내부자로 들어와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힘들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깝깝하잖아 사람들이. 내가 2번째 볼 때는 서울극장 가서 보는데 어르신들이 보면서 계속 욕해요. 우리 아버지를 보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계속 욕은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없잖아. 말밖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간접 체험 정도는 잘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별점은 한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조사한 거에 비해서 좀 더 말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은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좀 이게 좀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 캐릭터 보는 맛에 그 연기 보는 맛에 아까 전에 코믹적인 부분 얘기했지만 난 그런 게 좀 적절히 잘 섞인 것 같아. 내용 구성상의 뭐 서사구조 얘기를 했지만 그대로 안 따라가도 캐릭터들이 그렇게 블랙 코미디적으로 웃겨주기도 하고 액션도 좀 보여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는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 내용 때문에 추천할 수는 없겠다라는 느낌. 그렇지. 연기력 때문에 나는 좀 추천을 많이 해줄 것 같아. 그거 자체가 좀 아쉽다는 얘기겠지. 내용은. 그래서 캐릭터를 워낙 잘 살렸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별을 한 개 뺀 거고 그게 스토리가 좀 더 됐으면은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지. 내가 봤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베테랑보다는 깊고 부당거래보단 조금 덜 깊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 달콤한 인생이라든가 부당거래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세계라든가. 달콤한 인생은 낄 바가 아니긴 하고 사실 내용이 너무 달라서 좀 어두운 이면의 내용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판단을 했나 봐, 기자들끼리. 달콤한 인생은 완전 극이라서 그 외에 이제 나올 작품이 뭐 대호라든지 히말라야 정도가 국내 하반기에 나올 영화들인데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만족하면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도리화가를 보는데 배수지랑 유승룡 나오는 도리화가 수지양 나오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도 CJ에서 그냥 때리고 있는데 근데 오죽하면은 내가 방송 한국 영화 하면서 생각했던 게 뉴 배급사에다가 한번 우리 녹음 편집을 해서 방송 올리면은 보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외압에 시달려서 중단하는 거 아니야? 소리 소문 없이 한번 내보낼까 했는데 오늘도 망했어 내가 봤을 때. 좀 뭔가 보내보려고 해도 아니 이동진이 2.5를 줬는데 어쩌라고. 이동진이 그러니까 2.5를 주고 박평식이 5점을 줬다고 이런 영화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평식이 형님도 너무했어. 아니 지금 망했어. 평론가들이나 대중들이 막 야 9점 10점 야 역대 이런 영화가 없어서 이런 영화를 깐 게 아니라 평론가들도 깐 영화를 우리도 같이 깐 거야. 그래도 또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잖아. 스토리는 별로다. 그리고 또 무삭제한 거에 대해서 비교한 거를 내가 좀 얘기해준 게 내용에 별반 다를 거가 없어서 결론만큼은 나중에 한번 조승우가 깜빵에 들어갔었다. 좀 뭔가 대화를 했었거든. 그거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편집 부분 되는 것도 다 나올 거예요. 네, 하여튼 이동진 평론가도 2.5점을 줬고. 나 이동진 싫어한다니까. 난 싫어해요. 박평식 평론가도 5점을 줬고. 평식 형님은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줬을까? 가장 높은 평점이 8점으로 기록해요. 그 평론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6점에서 7점 정도 더 주더라고. 네. 평균.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은 못 하겠고, 하여튼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저는 이병헌과 조승우의 팬으로서 팬심으로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자, 오늘 영화 내부자들이었고 다음 주는 게스트로 이전에 이니언트 바이스를 하셨던 김결애 님이 오시게 됩니다. 소재는 지브리 및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되겠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와 지브리 스튜디오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얘기한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난 청강이나 해야 되겠다. 그냥 청강하다가 뭐 몇 개 아는 작품이 있으면은 얘기해야지. 나도 재밌는 게 있었고 스미스도 굉장히 심도 깊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미야자키와 지브리 스튜디오를 맨 마지막 전 작품을 다 봤으니 뭐 나도 3-4작품 빼고는 다 봤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브리 스튜디오를 저번에 저희한테 요청하신 분도 댓글도 있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있었어요. 지브리 스튜디오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룬 영화 오늘 내부자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